청개구리. 이 세상에 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평생을 열심히 알아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뭔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대화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를 서로 들어줄 때 대화가 되곤 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속위의 경 읽기가 되고 만다. 난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사단이 나서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참묵을 하라는 경고를 아내로부터 받았다. 히읗히읗히읗.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 사단이 나서 대화가 어렵게 전개되곤 하기 일수다. 히읗히읗히읗. 그리고 너무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이 문제가 돼서 상대가 가분이 상한다고 한다. 대화가 가장 잘 돼야 할 상대와 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편하고 힘들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아내에게 칭찬받고 사는 일이 아닌가 싶다. 헌데 칭찬받은 지가 언젠지 기억이 없다.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었나 보다. 그러니 주로 칭찬 대신에 미련하게 일을 저질러 질책이 앞서지 않나 싶다. 히읗히읗히읗. 글쎄 정신 바싹 차리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자주 업근하기 일수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쁜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보통 인간들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한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기도 한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인간은 허영 덩어리라고 누군가 그랬다. 맞는 말씀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허영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안 하다. 영업 비밀.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골프를 치다 보면 가볍게 편안하게 힐링이 되곤 한다. 오늘은 대리만족을 한 날이다. 언어구리가 하늘 높이 날았다. 쳤다 하면 버디에 줄파를 하며 전반에 2개, 후반에 2분을 쳐댔다. 에이 너구리가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죽을 써서 많이 깨졌다. 헌데 오늘 딴 사람이 되어 날르고 있었다. 아마 열을 받아 주말에 신의 한 수를 곰곰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남들 편하게 다리 뻗고 쉬고 있을 때 분명 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더 정교하게 치는 방법을 알아낸 듯 했다. 줄파를 하던 언어구라가 뭐가 달라졌는지 나더러 찾아보라고 했다. 한눈에 알아차렸다. 오른손 그립이 달라졌고 오른쪽 팔꿈치가 갈비 옆에 가깝게 붙어 있었다. 언어구리는 나하고 10년 이상을 같이 쳤기 때문에 서로 진화 과정을 꿰고 있다. 가끔 고수가 치는 자세를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하곤 한다.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어깨 넘어보고 따라하다 보면 골프가 부쩍 늘 수가 있다. 사실 김전무도 그 덕분에 비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다. 나의 의문은 왜 저 선수는 같은 채로 300 이상을 날라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골프의 묘미가 아닌가 싶다. 우린 그 비결을 영업 비밀이라고 한다. 오늘 배운 영법 바미를 내일 실험해볼 참하다. 기대가 되고 삼장이 뛴다. 히읗히읗히읗. 구원. 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와 가까운 지인들이 가끔 걱정스러운지 전화를 하곤 한다. 감전무님 힘드세요? 외로우신가요? 그러면 난 네 가끔 그래요 라고 답한다. 글쎄 아무리 속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은연중에 글감에 그 사람 생각과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쭉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 엎어지지는 않을까? 과연 이게 최선일까? 편하게 살지만 머리가 종종 복잡할 때가 있다. 그런 가운데 그럭저럭 오늘 하루도 가고 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은연중에 큰 화두였다. 선량한 사람일수록 죽음의 공포가 적어지며 그만큼 죽는 것이 편해진단다. 그래 앞으로 더 착하게 살고 싶어진다. 그래서 성자에게는 이미 죽음이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한다. 모든 쾌락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겸손해야 하는 인내의 덕을 기르고 자비로워야 한다. 결론은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자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먹어야만 한다. 글쎄 이 말은 톨스토이가 한 말이다. 아무튼 내 손을 보니 손에 굳은 살이 없어져 손이 보들보들해졌다. 성실한 노동 속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한다. 그래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 감사. 당신은 오늘 기쁘고 즐거웠냐? 난 아들이 여행 가며 맡겨놓은 토끼들 때문에 마냥 즐거웠다. 귀여운 녀석들이 얼마나 풀을 많이 먹는지 모른다. 그리고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모른다. 그 똥을 치우는 일도 즐겁다. 더우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재롱을 떤다. 그 녀석들 마냥 즐거워 걱정이 없어 보인다.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면 두 가지 질문만 한단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을 기쁘게 했냐? 둘 다 오케이면 천국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행이란 말이 있다. 히읗히읗히읗.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한다. 글쎄 본인도 기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 남을 기쁘게 만든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헌데 오늘 골프 치는 아줌마한테 문자가 왔다. 상추를 잡수시겠다면 갖다 주겠다는 메시지였다. 그 집 상추가 맛있어 내가 가지러 가겠다고 하고 가져왔다. 상추가 하루를 즐겁게 했다. 글쎄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나누는 것이 제일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윤리의 시작이다라고 한다. 공감 능력은 우리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고 한다. 어제는 윗동네 사는 암투병 중인 동생을 만났다. 지난 3주 동안 척수 교환 치료와 항암 치료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 입맛이 없어서인지 내가 사준 월남 국수를 아깝게 국물만 겨우 먹고 말았다. 자기 몸도 아파 죽을 판인데 더 아픈 아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놈의 자식이 뭔지 모른다. 눈을 감으면서도 자식 걱정하다 죽는 사람을 여러 명 많이 보았다. 그런 와중에 김문수 사진을 박은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나타났다. 히읗히읗히읗. 그 친구의 장점은 긍정 마인드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다. 그 친구는 늘 아프면서도 그래도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 다행이라며 감사하다며 원망도 불평도 한마디도 안 한다. 대부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꿈을 꾸게 돼 있다. 살아보니 그렇다.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이 열린다. 바보. 나처럼 손해보는 짓을 하는 사람도 드문 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짓만 골라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노년의 마누라 말 잘 듣고 잘하면 복 받을 텐데 바보처럼 그러지를 못하고 버틴겨 찬밥 대우를 받고 변방에 쫓겨나 서식하고 있다. 그냥 마누라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니 바보. 천치나 다름이 없다. 그것뿐이 아니다. 한참 때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냥 팔아치워 버렸다. 그리고 노트페이 받아 먹으며 쉬엄쉬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곤 했었다. 그렇게 3번이나 사업체를 팔아치웠다.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흘러 노년을 맞이하고 남는 건 없고 목돈을 챙기지 못해 아직도 일을 하고 지낸다. 다행히 쉬엄쉬엄 살다 보니 얻은 건 돈 대신 왕성한 체력에 육신의 근육만 남았다. 히읗히읗히읗. 난 골프를 쳐도 잘 치는 젊은 청춘들 틈에 끼어 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보가 되어 많이
깨지고 터지는 편이다. 물론 수업료로 돈은 많이 나가지만 칠 때마다 긴장감이 돌아 게임이 즐겁기 때문이다. 골프에는 여러 부류가 존재한다. 돈 안 드는 명랑 골프가 있고 가벼운 내기 레저용 골프도 있고 물고 뜯는 투견용 골퍼도 있고 내기에서 벌어서 쓰는 생계형 골프가 있다. 난 투견용 골퍼에 속한다. 히읗히읗히읗. 승률이 낮지만 자극이 강해 즐기는 편이다. 꼴찌 바보가 안 되려고 죽고 살기로 대드는 편이다. 사실 남는 건 영광의 상처뿐이다. 이번 주는 이번 작게 터지고 크게 한번 이겼다. 그래서 겨우 본전이다. 사실 골프에서 고수들과 놀면서 본전 챙기면 무잔장 잘한 거사다. 요즘 풀이 많이 자라면서 승률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히읗히읗히읗.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있는다고 한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고 힌다. 나는 바보가 좋아 바보처럼 살다 죽을 것 같다. 모멘트 모리. 어제 부고장이 한국에서 카톡으로 보내졌다. 돌아가신 지인은 욕심 없고 정말 의롭게 살다 가신 여인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엘여인은 누구보다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았고 몸고생이 많았다. 고생만 하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1960년대 신앙촌 물건이 한참 잘 팔릴 때 시온 간장, 시온표 카시미론 이불을 메고 전국을 돌며 행상을 하며 길에서 고생하며 연명을 했던 여인이었다. 그 엘여인이 처녀 때 지내 집 옆 공터에 어떤 청년이 서울서 내려와 혼자서 전도관을 짓고 있었단다. 아무튼 그런 인연으로 옆집에서 전기 수도물 등을 도와주며 왔다 갔다 하다 전도사였던 청년과 눈이 맞아 신앙촌에 입교해 그 청년과 결혼을 했단다. 그 전도사였던 남편은 훗날 박 장로의 측근에서 책사 역할을 했던 총에 받는 신복 중에 하나였단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 부부는 신앙촌에서 탈퇴하고 김전무가 부천에 살 때 이웃에 살던 그 부부를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다. 내가 그 부부를 만났을 때 아주 정직하고 맑고 아주 가난했었다. 하나뿐인 값진 인생이 종교로 인해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고 혼란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다. 모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카르페 디엄 오늘을 즐겨라.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겨우살이 준비하기 바빠. 정녕 죽음 준비는 뒷전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누구도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지금을 즐기라.